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이슈,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역시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DLENC 등이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의 3대 SMR 기업입니다.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투자 규모가 한 1억 3천만 달러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가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왔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3대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에 모두 지분 참여를 우리나라가 하게 됐습니다. 그 기업으로는 뉴스케일 파워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는 SK그룹이 협력을 했었고요. 이번에 전해진 엑스에너지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DLENC가 되는 거죠. 소형 모듈 원전 이 시장 급성장이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35년까지 최대 6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사님, 오늘 이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원전주들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윗골이 좀 달려있는 종목들이 많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참 이 원전 섹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재생 섹터죠. 풍력, 태양광 그런 섹터에 비해서 참 애매하기가 어려운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워낙에 이 공기라고 하죠. 공사 기간도 상당히 오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투자의 타이밍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섹터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원전의 방향성만큼은 누구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과 같은 섹터 그리고 태양광 역시도 꾸준하게 그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 하나가 이제 중국과 인도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한번 공장을 돌리거나 난방을 때우면은 어떻죠? 결국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국과 인도는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석탄, 즉 석탄 화력 발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원전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은 오히려 오늘같이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그럴 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떤 투자의 기법을 통해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아마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인공태양의 핵 융합 발전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원전은 핵이 분열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발전을 하는 것이 원리인데 핵 융합은 반대로 핵이 뭉쳐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오늘 밤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조금은 어떤 뉴스 모멘텀이 충분히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주가 밀릴 때 오히려 담아가시고 이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주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럴 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매매를 어느 정도 곁들여가면서 접근하신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강하게 올라갈 때는 보유자들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챙겨놓고 또 내려갔을 때 그때는 다시 들어가 보고 계속해서 원전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사님, 오늘 이 이슈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담아갈 수 있는 이슈는 맞죠? 맞습니다. 일단 신재생 섹터들이 2035년까지, 2035년, 2040년까지는 이 제로 탄소라고 하죠.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소 배출량이 태양광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폐기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탄소의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친환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전체 발전량이 약 70%가 원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탈원전에서 탈원전이다 뭐다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또 하나,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습니다만은 UAE부터 해서 사우디까지도 여전히 이 원전에 대한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과 인도 역시도 결국 원전을 통해서 모자라는 발전량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뉴스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전 동맹이 강화가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미국의 어떤 원전의 레퍼런스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리하게 어떤 수주 경쟁의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미국의 어떤 등을 업고서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수주의 경쟁력을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뉴스는 그렇게 폄하할 뉴스는 절대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꼭 가져가야만 하는 산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사님, 원전 해체 쪽으로도 좀 눈길을 줘봐야 되잖아요. 함께 하려면 해체도 좀 함께 해봐야 될 텐데 이 해체 관련주 쪽으로는 어떤 시각이세요? 자, 우리가 해체 관련주까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깊은 스터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난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결국 이번에도 뉴스케이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가 투자를 했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가 오늘 뉴스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DLENC가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겹치는 공통 분모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네옴시티의 이 해수 담수화에 대한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가가 참 무겁습니다. 두산 그룹주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해 나가고 난 이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탑픽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단계 종목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 정도로다가 하나 더 곁들여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 것이고 참 그 이외에 시가총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여러 가지 정말 소위 테마주라고 하죠. 테마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우진, G2파워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큰 어떤 비중을 실어서까지 여러분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 섹터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일정 비중의 소액을 갖다가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곁들여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탑픽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원전주 내에서 우리 이사님의 최선호주, 두산 에너빌리티, 차선호주, 한전기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른 신재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풍력과 태양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풍력 밀어주고 태양광 줄이고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주가의 위치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풍력을 밀어주고
혹은 뭐 태양광을 밀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리하게 전체 정부가 태양광을 밀어주느냐, 풍력을 밀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두 개 모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춘다라면은 태양광보다는 저는 풍력이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대부분의 밸류 체인들이 중국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물론 좋은 기업들이긴 한데 이들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재생 섹터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있다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토픽 종목은 CS 윈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저는 2030년까지는 지금의 수주 잔고를 충분히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초입 부분의 어떤 그런 어떤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강 M&T, CS 베어링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탑픽을 CS 윈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고 최근에 풍력주들이 조금 밀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년에 이 연준을 통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이즈가 최근에 주가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금리 때문에 소위 엎어지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풍력주들 그리고 태양광 섹터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담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뭐 풍력, 태양광 전반적으로 다 좋게 봐주셨고요. 우리 이사님의 탑픽 풍력 에너지 안에서 CS 윈드 받았습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CS 윈드 지금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내놨더라고요. 한번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오늘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